뚝, 뚝. 그 소리가 또 시작되었다. 배수관에서 새어나오는 둔탁한 누수음도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도 아니었다. 이곳은 서울 청담동 지하 3층. 벽면 전체가 30cm 두께의 흡음재로 뒤덮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침묵의 무덤이라 불리는 녹음실 더 보이드였기 때문이다. 콘솔 데스크 위 디지털 시계가 붉은색으로 30살을 가리키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지잉 과열된 앰프가 내뱉는 미세한 전류음만이 고막을 긁어대고 있었고, 나는 며칠째 이어진 철야 작업으로 인해 눈꺼풀이 찢어질 듯 무거운 상태였다. 뚝. 이번에는 소리가 더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물을 흠뻑 머금은 걸레를 내 귓가 바로 옆에서 쥐어짜는 듯한 끈적하고 축축한 파열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쓰고 있던 소니 MDR 7506 헤드폰을 벗어던졌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방음벽에 부딪혀 메아리조차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오로지 믹싱 콘솔의 LED 불빛만이 내 창백한 얼굴을 유령처럼 비출 뿐이었다. 그때였다. 철퍽. 정수리에서 무언가 차가운 액체가 떨어져 목덜미를 타고 척추 라인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냉동실에 오래 방치된 생선에서 흘러나온 핏물처럼 비릿하고 끈적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덜미를 훑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난 것은 투명한 물이었지만 코를 갖다 대자 역겨운 물 비린내가 진동했다. 그것은 한강 하류의 썩은 물 냄새와 오래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도저히 이 건조하고 서늘한 스튜디오에선 맡을 수 없는 악취였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바퀴 달린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리 너머의 레코딩 부스로 향했다. 불 꺼진 부스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부스 구석, 마이크 스탠드 뒤편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를. 스스스. 그것은 마치 젖은 머리카락 뭉치처럼 보였는데 바닥을 질질 끌며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 보안팀 부르기 전에 나와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찌지직거리는 노이즈와 간헐적으로 들리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투둑, 투둑.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찰나, 나는 황급히 컨트롤룸의 조명을 켰다. 탁 형광등이 깜빡이며 실내를 환하게 밝혔다. 다시 유리 너머를 보았을 때 부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노이만 마이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조차 없었다. 헛것을 본 건가?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셔츠 깃을 잡아당겼다. 목덜미는 여전히 축축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이 밀실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독하게 젖어 있었다. 내 이름은 한윤희. 아이돌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청담동 단두대라 불리는 보컬 트레이너다. 내 손을 거쳐간 아이돌 메인 보컬만 수십 명. 나는 그들의 꿈을 이뤄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기준 미달인자들의 목을 가차없이 쳐내는 심판자였다. 나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오직 정확한 피치와 호흡, 그리고 완벽한 발성뿐이다. 하지만 3주 전 K엔터테인먼트의 김 이사가 데려온 그 연습생 임소정이 나타난 이후로 나의 견고했던 세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물건이야. 목소리에 한 흔이 서려 있어. 윤희 씨가 좀 다듬어줘. 김 이사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그 아이를 내게 떠넘기듯 맡기고 사라졌다. 소정은 첫인상부터 기괴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툭 치면 부러질 듯 앙상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거슬렸던 것은 그놈의 머리카락이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갓 감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져 어깨를 적시고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 정도였다. 너는 기본 예의도 없니? 장비에 습기 차면 네가 변상할 거야. 첫 수업날 나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소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말리려고 해도 자꾸 젖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그날 이후로 스튜디오의 습도는 제어 불능 상태가 되었다. 제습기를 24시간 불가동해도 습도계 바늘은 항상 80% 이상을 가리켰고 벽지 구석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퀴퀴한 냄새. 그것은 소정이 들어왔다 나간 자리에 어김없이 남는 흔적이었다. 수업은 순탄치 않았다. 소정의 노래 실력은 기이했다. 음정은 정확했지만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감정 대신 깊은 물속의 냉기만이 가득했다. 고음을 지를 때면 삐익하는 마이크 하울링과 함께 스피커가 터질 듯 진동했고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항상 배경에 꾸르륵 꿀렁 하는 물살 가르는 소리가 섞여 들어갔다. 엔지니어들은 기계 오류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소정의 목구멍 안쪽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어제는 연습 도중 소정이 갑자기 기침을 토해냈다. 그리에 케이크 마른 기침이 아니라 폐 속에 물이 가득 찬 사람처럼 굴럭거리는 소리였다. 너 몸 관리 안 해나가서 물 좀 마시고 와. 내가 핀잔을 주자 소정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던 자리 마룻바닥 위에는 흥건한 물웅덩이가 남아있었다. 나는 대걸레를 가져와 닦으려다 멈칫했다. 그 물웅덩이 속에 무언가 검은 실타래 같은 것이 엉겨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머리카락이었다. 수백 가닥의 젖은 머리카락이 뭉쳐져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 위를 부유하고 있었다. 다시 현재 새벽 3시 20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치익하며 타오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쿠궁하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깜짝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다. 꺼져있던 모니터 스피커가 제멋대로 켜지더니 며칠 전 녹음했던 소정의 연습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구슬프면서도 섬뜩한 허밍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볼륨 노브는 최저로 내려가 있는데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음, 끄짝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오자 나는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유리창 너머 부스 안에서 탁캉 타닥 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니는 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스 안의 조명이 미친 듯이 전멸하고 있었다. 깜빡 조명이 켜질 때마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젖은 손바닥 자국.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작고 창백한 손바닥 자국이 유리창 안쪽에서부터 찍혀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자국들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검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유리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쿵! 등 뒤의 벽이 축축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니 방음벽의 스펀지 사이사이에서 검은 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줄줄줄. 물은 순식간에 바닥을 적셨고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물에서는 지독한 짠내와 부패한 냄새가 났다. 이것은 빗물이 아니었다. 바닷물이었다. 서울 한복판 지하 스튜디오에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살려줘. 억눌린 신음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스피커의 노이즈 속에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도 녹음된 소리도 아닌 바로 내 등 뒤에서 들리는 젖은 목소리. 선생님, 물이 너무 차가워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어깨 위에 창백하고 퉁퉁 부른 손 하나가 얹혀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는 검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 뒤로 젖은 머리카락에 뒤덮인 얼굴이 나를 향해 씩 웃고 있었다. 입안 가득 검은 머리카락을 문 채로 치지직 모니터 화면 속의 파형 웨이브폼이 거칠게 요동쳤다. 그것은 정상적인 성문 보이스 프린트가 아니었다.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심해의 지진계를 기록한 그래프처럼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프로툴스 화면을 확대했다. 어젯밤의 그 기이한 환각, 내 어깨를 잡던 젖은 손과 검은 물은 아침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스튜디오 바닥은 바싹 말라 있었고, 물비린내는 에어컨의 차가운 냉매 냄새에 덮여 희미해졌다. 나는 그것을 과로와 스트레스가 빚어낸 일시적인 공황장애라고 애써 단정지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모니터에 찍힌 이 데이터까지 환각일 수는 없었다. 소정의 보컬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특정 주파수 대역, 정확히는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초저역대 사베스에서 설명할 수 없는 노이즈가 잡히고 있었다. 나는 솔로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천천히 올렸다. 웅. 베이스 기타의 앰프가 울리는 듯한 낮은 진동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진동음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구르르, 꿀렁. 그것은 액체가 기도를 넘어갈 때 나는 삼킴 소리, 혹은 물속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소리였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소리는 마이크가 잡을 수 있는 외부 소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정의 발성 그 자체에 섞여 있는 그녀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치 폐 속의 공기 대신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실장님,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메인 엔지니어인 김 PD를 불렀다. 그는 며칠째 계속되는 스튜디오의 습기 문제로 예민해져 있었다. 왜요? 또 잡음입니까? 김 PD가 신경질적으로 헤드셋을 낚아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소리를 듣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이거 소스가 왜 이래요? 케이블 불량 아니에요. 물 먹은 소리가 나는데. 그의 표현은 정확했다. 물 먹은 소리. 소정의 목소리는 분명 맑고 투명한 미성매성이었지만 녹음된 결과물은 언제나 수조 속에서 부르는 것처럼 먹먹하고 축축했다. 케이블도 바꿨고 마이크도 새 걸로 교체했어요. 그런데도 이래요. 내가 대답하자 김 PD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의자를 뒤로 젖혔다. 그때 그의 시선이 천장 구석으로 향했다. 잠깐, 저거 뭐예요? 그가 가리킨 곳은 부스 안쪽. 천장 흡음재와 벽이 만나는 모서리였다. 조명을 비춰보니 하얀 흡음재 위에 검은 반점이 피어 있었다. 처음엔 작은 점 하나였던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스멀스멀 번져나가며 거대한 곰팡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검은 촉수를 뻗으며 벽을 잠식해 들어갔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눅눅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불쾌한 감각. 습도계의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며 HI 하이 경고등을 깜빡거렸다. 삐. 경고음이 정적을 찢었다. 오후 2시. 소정의 레슨 시간이 되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스튜디오의 온도가 5도 이상 뚝 떨어진 것 같았다. 소정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는 물을 머금어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종아리에는 물기가 흘러내려 양말을 적시고 있었다. 죄송해요. 밖이
비가 와서요. 소정이 작게 중얼거렸다. 거짓말. 밖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수업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들어가. 오늘은 고음역대 파사지오 구간만 잡고 끝낸다. 소정이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곰팡이가 피어오른 벽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 마치 수묵화 속의 귀신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창백한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마이크 그릴을 적셨다. 지지. 스피커에서 짧은 스파크 소리가 났다. 시작해. 내 신호에 맞춰 소정이 입을 열었다. CO 3옥타브도에서 시작된 음이 점차 올라갔다. 소리는 매끄러웠지만 그 기이한 물소리는 여전했다. 꾸르륵.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들리는 익사 직전의 소음. 나는 이퀄라이저 EQ를 조작해 그 대역을 깎아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소리의 주파수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울리는 진동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F5 3옥타브파를 넘어설 때 발생했다. 소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인간의 성대가 낼 수 없는 기괴한 톤으로 변질되었다. 그것은 쇳소리와 비명, 그리고 물이 끓는 소리가 섞인 불협화음이었다. 끼이 2잉 모니터 스피커의 우퍼가 찢어질 듯 격렬하게 진동했다. 멈춰. 그만. 내가 소리쳤지만 소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은 턱이 빠질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었다. 그 검은 입구멍 안에서 소리 대신 검은 액체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쨍그랑 컨트롤룸. 책상 위에 있던 유리 물병이 저절로 깨져나갔다. 강력한 음파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것이다. 귀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더니 코에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코피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볼륨 노브를 0으로 돌려버렸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스피커가 꺼져 있는데도 소정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유리를 뚫고 내 뇌수 속으로 직접 파고들었다. 춥. 다. 추. 워.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멜로디에 실린 저주였다. 공포에 질린 나는 부스 쪽을 바라보았다. 소정은 노래를 멈춘 채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유리창에 달라붙어 마치 검은 해초처럼 너울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다. 선, 생, 님, 도, 젖, 어트, 그날 밤 김 PD가 사표를 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짐을 싸고 있었다. 윤희 씨, 나 못 해먹겠어요. 여기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꼭 물속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스튜디오를 빠져나갔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조퇴했다. 넓은 지하 스튜디오에 나 혼자 남겨졌다. 정막. 그러나 그것은 평온한 정막이 아니었다. 수천 톤의 물 밑에 깔린 듯한 압박감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탁. 꺼두었던 컴퓨터 모니터가 저절로 켜졌다.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폴더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연습생, 임소정, 프로필. 나는 홀린 듯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클릭했다. 파일은 비어 있었다. 사진도, 이력서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파일의 생성 날짜가 이상했다. 2018년 7월 14일. 5년 전이었다. 소정이 우리 회사에 온 것은 불과 3주 전인데 파일은 5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2018년 7월. 그해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었다.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웅, 우웅. 스피커가 다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음악 파일이 아니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누군가가 부스 안에 있다는 뜻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불 꺼진 부스 안. 마이크 스탠드 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헉, 헉. 숨소리. 그것은 폐의 공기가 아니라 끈적한 진흙이 가득 찬 사람의 숨소리였다. 나는 마이크 토크백, 턱백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버튼 위에 물기가 흥건했다. 버튼뿐만이 아니었다. 콘솔 데스크 전체가, 아니 내 옷과 머리카락까지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텍스텍스 마감재 사이로 검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뚝. 물방울 하나가 내 이마 정중앙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 나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던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내 귓속에 직접 속삭이듯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동시에 부스 안의 조명이 퍽 하고 터져버렸다. 암흑.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철벅. 철벅하며 물을 밟는 발소리가 내 뒤쪽 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의 햇살이 강남대로의 빌딩 숲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지만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나는 K엔터테인먼트 본사 4층. 인사팀 사무실에 가죽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종이컵 속의 커피는 이미 식어 빠져 있었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편두통이 지끈지끈 관자놀이를 지시켰다. 한 선생님. 정말 이상하네요. 인사팀장인 박 부장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탁, 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임소정이라는 연습생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최근 3개월간 들어온 연습생 명단을 다 뒤져봤는데도요. 혹시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럴 리가요. 김 이사님이 직접 데려왔어요. 3주 동안 제가 매일 레슨을 했는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턱을 문질렀다. 김 이사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이 마지막으로 연습생을 선발한 건 작년 하반기가 끝이에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 중앙난방이 돌아가고 있는 사무실 아닌데도 내 주변만 마치 냉동창고처럼 서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소정의 레슨 일지를 꺼냈다. 3주간의 기록, 발성 상태, 호흡량, 곡 해석 능력. 빼곡히 적힌 내 필체 위로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종이가 눅눅했다. 아니, 축축했다.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된 글자들 사이에서 비릿한 물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황급히 일지를 덮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쳤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을 가르쳤다. 병원을 갈까 하다가 핸들을 꺾어 북악 스카이웨이 쪽으로 향했다. 의학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영적인 처방이었다. 성북동 언덕 끝자락,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허름한 기와집,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선이 내린 만신이라 불리는 천수보살의 신당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쏴 하고 들려왔다. 보통의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대끼며 사각불길한 속삭임을 만들어냈다. 돌계단을 오르는 내내 발목이 무거웠다.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고 매달리는 것처럼 신당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붉은 등을 켜둔 제단 앞에는
오방색 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쭈글쭈글한 노파가 등을 돌리고 앉아 징을 닦고 있었다. 왔구나. 노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어디서 바닷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왔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도와주세요. 보살님, 이상한 게 자꾸 따라다닙니다. 노파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백내장으로 하얗게 센 눈동자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 어깨, 그리고 내 뒤에 허공을 훑었다. 순간 노파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챙그랑 그녀가 들고 있던 징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미친년아 뭘 달고 들어온 거야. 노파가 고함을 치며 재단 옆에 있던 소금 단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게 굵은 소금을 감하고 뿌렸다. 따가웠다. 소금이 닿은 피부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소금의 색깔이 이상했다. 하얗던 소금이 바닥에 닿자마자 시커멓게 변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마치 먹물을 뿌린 것처럼. 치익. 검은 소금물이 바닥 장판을 태우며 연기를 피어 올렸다. 물귀신 수살귀야. 그것도 아주 지독한 원한을 품은 년이다. 노파는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네 숨통을 조이려고 작정을 했어. 이미 네 뱃속에 물이 반은 찼구나. 밤마다 숨쉬기 힘들지.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지.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맞다. 최근 며칠간 자다가 숨이 막혀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애원하자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이건 구스로도 안 돼. 네가 지은 업겹이다. 네가 물기를 터줬어. 업이라니. 나는 억울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완벽을 추구했을 뿐이다. 기억해봐라. 5년 전 장마철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날 네 새치 혀로 사람을 찔러 죽인 나를. 5년 전 장마철 그 단어들이 뇌리에 박히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구르륵 무너져 내렸다. 현기증이 일었다. 눈앞이 핑 돌며 신당의 풍경이 흐릿해지더니 2018년 7월에 그 눅눅했던 지하 연습실로 시공간이 뒤틀렸다. 2018년 7월 14일 창밖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방음벽을 뚫고 들어올 정도였다. 연습실 안은 에어컨을 틀어도 끈적거리는 습기로 가득했다. 내 앞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이름은 이민아. 지방에서 올라온. 가진 것이라곤 목소리 하나뿐인 가난한 연습생이었다. 미나는 흠뻑 젖어 있었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온 모양이었다. 낡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속옷이 비쳤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견딜 수 없이 혐오스러웠다. 가난의 냄새, 궁상맞은 꼴,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은 있지만 절실함이 부족해 보이는 그 눈빛이 싫었다. 다시 불러. 내가 차갑게 명령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음 부분에서 삑사리가 났다. 삑, 그만. 나는 마이크를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나는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너, 냄새나. 나의 첫 마디였다. 노래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다. 인격에 대한 살인이었다. 지하 단칸방 곰팡이 냄새가 내 노래에서도 비 맞은 생쥐꼴을 하고 와서 무슨 감성을 논해 네 노래는 축축해. 듣기만 해도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더 열심히. 열심. 이 바닥이 열심으로 되는 곳인 줄 알아. 나는 독서를 멈추지 않았다. 그날따라 나는 남자친구와 이별로 기분이 최악이었고 그 화풀이 대상을 미나로 삼았다. 너 같은 애들은
평생 가도 코러스나 하다가 끝날 거야. 아니, 코러스도 아깝다. 네 목소리엔 한이 없어. 그냥 징징대는 소음일 뿐이지. 나는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게 울 거면 나가서 죽어.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소리가 네 노래보다 낫겠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미나는 연습실을 뛰쳐나갔다. 다음날 뉴스에 짧은 단신이 떴다. 마포대교 아래에서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이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난 상태였다. 시신은 퉁퉁 불어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를.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노파가 싸늘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기억이 나느냐? 그 아이가 돌아왔다. 네가 부른 대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되어 네 목소리를 가지러 온 거야.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임소정, 소지용. 그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보았다. 아니, 애초에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물 먹은 듯한 목소리. 소정은 5년 전 죽은 미나였다. 아니, 미나의 원한이 뭉쳐진 덩어리였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바닥을 기며 노파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노파는 내 손을 뿌리치며 징을 울렸다. 징징, 오늘 밤이 고비다. 놈은 물을 타고 다녀.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놈의 길이야. 오늘 밤 절대 물 가까이 가지 마라. 씻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 비가 오면 넌 끝장이야. 노파는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내 이마에 붙였다. 이걸 문 위에 붙여라.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눈을 뜨지 마. 네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심상치 않았다. 먹구름이 검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라디오에선 기상특보가 흘러나왔다. 오늘 밤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지지직. 라디오 신호가 끊어지더니 익숙한 잡음이 들려왔다. 구르륵, 꿀렁, 물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선생님, 저 이제 냄새 안 나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라디오를 껐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차 안의 스피커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차 앞유리에 빗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미친 듯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달렸다. 내 집은 15층. 가장 안전한 곳. 나는 현관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걸었다. 노파가 준 부적을 현관문 안쪽에 붙였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욕실 문도 잠갔다. 싱크대 배수구도 테이프로 막았다.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았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스스로를 위로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콰르릉 치며 세상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때였다. 똑, 똑. 현관문 밖이 아니었다. 창문 밖도 아니었다. 소리는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천장.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얀 실크 벽지로 마감된 거실 천장 한가운데 동그란 얼룩이 생겨 있었다. 슥, 슥. 얼룩은 점점 커졌다. 검은 물이 벽지를 적시며 번져나갔다.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걸까?
아니, 윗집은 지난달에 이민을 가서 비어있다. 그렇다면 저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검은 얼룩의 중심부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고무막처럼 늘어지며 무언가가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쭉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틈으로 젖은 머리카락 뭉치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수세미처럼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시커먼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콸콸콸. 거실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방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틈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방 안에도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갇혔다. 이 아파트 15층 공중의 밀실에 갇혔다. 천장에 매달린 머리카락 뭉치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꾸로 매달린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퉁퉁 불어 터진 얼굴. 눈도 코도 없이 입만 찢어지게 벌어진 얼굴. 그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선생님, 노래 가르쳐 주세요. 그 목소리는 5년 전 마포대교 아래 흐르던 강물 소리와 똑같았다. 찌익, 툭. 거실 천장의 실크 벽지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사람의 살가죽이 벗겨지는 소리와 흡사했다. 벌어진 틈새 사이로 쏟아져 내린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고 끈적한 점액질의 액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오물, 그리고 수만 가닥에 엉킨 머리카락 덩어리였다. 철퍽 거대한 머리카락 뭉치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지자마자 검은 물이 해일처럼 밀려와 내 발목을 덮쳤다. 으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물속에서 뻗어나온 머리카락이 내 발목을 뱀처럼 휘감았다. 스르르, 꽉.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로 기어올랐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식탁 의자를 집어 던졌다. 우당탕 의자가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수위는 이미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덜컹, 덜컹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업 때문이 아니었다. 도어락의 숫자가 제멋대로 삐삐삐 소리를 내며 에러코드를 띄우고 있었고 문틈 사이는 이미 검은 머리카락들로 메워져 밀봉된 상태였다. 갇혔다. 15층 아파트가 거대한 수조 스위처로 변해가고 있었다. 콸콸콸. 천장의 구멍은 점점 더 커졌고 그곳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폭포수처럼 거세졌다. 전등이 파직거리며 터져나갔다. 어둠이 찾아왔다. 오직 창밖에서 치는 번개만이 간헐적으로 실내를 비췄다.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물 위를 떠다니는 가구들 사이로 검은 머리통들이 보였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머리통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선생님, 춥지 않아요. 수십 개의 입이 동시에 속삭였다. 와글와글. 그 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기포 소리처럼 먹먹하게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안방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하지만 안방은 더 끔찍했다. 침대 위에는 흠뻑 젖은 소정이 앉아 있었다. 아니, 미나였다. 5년 전 죽은 미나의 퉁퉁 불은 시체가 내 침대 위에 앉아 빗을 들고 젖은 머리카락을 빗고 있었다. 쓱, 쓱. 머리카락이 빗겨질 때마다 검은 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나가라고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화장대 거울을 집어 던졌다. 쨍글한 거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미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기괴한 각도로 꺾여 나를 바라보았다. 눈구멍에서는 검은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죽어서 귀신 소리가 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미나가 입을 벌렸다. 턱이 빠질 듯 벌어진 그 입안에서 검은 물이 대포처럼 뿜어져 나왔다. 푸악. 엄청난 수압이 나를 강타했다.
나는 벽으로 처박혔다. 쿵,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이닥쳤다. 비릿하고 짠물, 소금물이었다. 한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처럼 짰다. 나는 허우적거렸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어느새 방 안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천장에 둥둥 뜬 채 얼마 남지 않은 공기층 에일 포켓에 코를 박고 헐떡였다. 헉, 헉. 하지만 그마저도 곧 사라졌다. 검은 물이 내 머리끝까지 삼켜버렸다. 꼬르륵. 뱃속에 물이 들어차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불에 타는 듯한 자결감이 가슴을 찢어발겼다. 시야가 흐려졌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내 발목을, 허리를, 목을 잡아당겼다. 아래로, 더 깊은 아래로 나는 의식을 잃어갔다. 이것이 죽음인가? 차라리 편안해지고 싶었다. 몸에 힘을 빼려는 찰나 강렬한 이명과 함께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오물처럼 내 영혼이 좁고 긴 관을 통과해 어디론가 추락하고 있었다. 추우 쿨러커 캐 눈을 떴다. 짠물을 한 바가지 토해냈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다. 아파트 마룻바닥이 아니었다. 익숙한 나무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희미한 붉은 조명이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비틀거하며 일어났다. 이곳은 내 스튜디오였다. 청담동 지하 녹음실 더 보이드. 나는 부스 안에 갇혀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컨트롤룸이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컨트롤룸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부스가 거대한 어항이고 바깥 세상이 심해인 것처럼 보였다. 유리창 밖으로 검은 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속 믹싱 콘솔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임서정, 아니 이민아였다. 그녀는 물속에 앉아 태연하게 페이더를 조작하고 있었다. 물속인데도 그녀의 머리카락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지직. 부스 안의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레슨 시작할게요. 선생님, 이게 뭐야? 문 열라고 나는 부스 문을 잡고 흔들었다. 덜컥, 덜컥.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쿵 방음 유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미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가 토크백 버튼을 눌렀다. 발성 연습부터 할까요? 아까 물을 많이 드셔서 목이 좀 트이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볼게요. 감정을 실어서 죽을 만큼 절실하게. 미나가 콘솔의 노브를 돌렸다. 그러자 부스 바닥의 배수구에서, 그리고 천장의 환풍구에서 검은 물이 쫓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다시 물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나야, 제발 살려줘. 나는 유리창에 매달려 빌었다. 하지만 미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과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결과물로 보여달라고. 물은 순식간에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번 물은 달랐다. 물속에 머리카락이 가득했다. 머리카락들이 내 다리를 휘감고 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수천 마리의 거머리가 달라붙는 것 같았다. 으아, 악나는 비명을 질렀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배에 힘주고 미나가 소리쳤다.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로 올라갔다. 내 비명소리가 앰프를 타고 증폭되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끼잉 하울링 소리가 뇌를 갉아먹었다. 나는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제 설 곳도 없었다. 나는 마이크 스탠드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노이만 마이크가 내 입 앞에 있었다. 마지막 곡이에요. 녹음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아시죠? 붉은색 온 AIR 등이 켜졌다. 나는 살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래야 나갈 수 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로 성대가 굳어버렸다. 틀렸어. 스피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다. 다시 물이 코 높이까지 올라왔다. 나는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쳐들었다.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살려. 저. 피치가 떨어져요. 호흡이 불안정해요. 다시 물이 입을 덮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물속에서 버둥거렸다. 부스는 이제 완벽한 수조가 되었다. 물이 천장 끝까지 찼다. 공기는 단 한 줌도 남지 않았다. 나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 유리창 밖을 보았다. 미나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5년 전 내가 내뱉었던 독설들이 자막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소리가 났겠어. 내 폐가 한계에 다다랐다. 본능적으로 입이 벌어졌다. 꿀꺽. 검은 물이 폐로 밀려 들어왔다. 고통. 끔찍한 고통. 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이것이 네가 느꼈던 고통이구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너의 고통. 내 몸속의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쿵, 쿵. 느리게 뛰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나는 보았다. 유리창 너머의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퉁퉁 부른 시체가 아니었다. 5년 전 수줍게 웃으며 노래를 부르던 그 앳된 얼굴이었다. 그녀가 유리에 손바닥을 댔다. 나도 힘없이 내 손을 유리에 댔다. 하지만 유리는 없었다. 내 손이 그녀의 손을 통과해 허공을 휘저었다. 아니, 애초에 유리는 없었나 경계가 무너졌다.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물속인데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 선생님, 이제 목소리가 좀 촉촉해지셨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내 목을 감쌌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 그녀는 내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대를 마사지하듯 어루만졌다. 이 소리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나의 뱃속에 갇힌 공기가 터져 나오며 만들어낸 생애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고음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플랫라인과도 같은 소리였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지하 3층까지 뚫고 들어올리 만무했다. 하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스튜디오 안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징, 익숙한 전기 흐르는 소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더 보이드의 아침 풍경이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텍스 마감재는 깨끗했다. 검은 곰팡이도 찢어진 구멍도 쏟아져 내리던 머리카락 폭포도 없었다. 꿈이었나? 그 지독하고 축축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인가?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관절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고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치 수심 100m 아래에서 급격하게 수면 위로 올라온 잠수병 환자처럼 현기증이 일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무거웠다. 나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철퍽.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묵직했다. 아직 머리가 젖어 있었다. 식은땀인가? 아니면 어젯밤의 폭우에 젖었던 것이 덜 마른 것인가? 나는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쪼글쪼글하게 불어 있었다. 머리 아파.
입을 열어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끄르르.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성대가 부어오른 모양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컨트롤룸으로 나갔다. 믹싱 콘솔은 멀쩡했다. 깨진 유리 조각도 물웅덩이도 없었다. 어젯밤의 그 아수라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던 동안 꾼 개꿈이었을까?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아무런 파형도 떠 있지 않았다.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라 폭풍 전에 고요함처럼 불안했다. 목이 너무 말랐다. 갈증이 타오르듯 심했다. 정수기로 다가가 컵에 물을 따르려는데 뚝타 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기 물소리가 아니었다. 내 몸에서 나는 소리였다. 내 옷자락에서, 내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이상하다. 분명 스튜디오는 건조한데 나만 이렇게 젖어 있다니. 그때 스튜디오 입구에 육중한 방음문이 철컹하고 열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 이사였다. 해외 출장을 갔다던 그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다. 이사님, 나는 반가움에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꾸르륵하는 물소리만 났다. 김 이사는 나를 보지 못했는지 내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낯선 남자에게 스튜디오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우리 회사 메인 스튜디오입니다.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이죠. 방음도 완벽하고요. 나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저 여기 있어요, 이사님. 하지만 그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몸을 슥 통과해 지나갔다. 소름이 돋았다. 내 몸이 그들의 어깨를 통과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다만 그들이 내 자리를 지나갈 때 살짝 몸을 떨며 옷깃을 여미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왜 이렇게 춥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낯선 남자가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김 이사가 멋쩍게 웃었다. 지하라 좀 습해서 그렇습니다. 제습기를 돌리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그들은 콘솔 데스크 앞에 섰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움에 뒷걸음질 쳤다. 내가 죽은 건가? 어젯밤 물에 빠져 죽어서 귀신이 된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건가?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귀신이 되었다면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축축한 감각이 생생한 것일까? 나는 필사적으로 거울을 찾았다. 스튜디오 한쪽 벽면에 붙은 전신 거울.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위싹.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거울 속에는 한윤희가 없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것은 검고 긴 생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피부를 가진 여자였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물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 퉁퉁 부른 얼굴, 눈동자가 없는 검은 눈. 그것은 5년 전에 이민하였고 3주 전에 임소정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였다. 새로운 보컬 트레이너로 최 실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 실장이라 불린 남자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은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최 실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냄새가 좀 나는데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물비린 내 같은 게 진동을 합니다. 김 이사가 당황하며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게 최근에 배수관 공사를 좀 해서요. 금방 빠질 겁니다. 최 실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스튜디오를 둘러보다가 시선이 내가 서 있는 곳, 정확히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부스 쪽에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기 안에
누구 있습니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 김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니요. 지금 연습생들은 다 휴가 중인데요. 아닌데. 부스 안에 누가 서 있는데요. 최 실장이 성큼성큼 부스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목이 바닥에 엉겨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최 실장이 부스 문을 열었다. 끽.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라는 형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더러운 오물을 보는 눈빛이었다. 자네, 연습생인가?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뻐끔거리며 검은 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사님, 연습생 없다면서요. 여기 머리 산발을 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김 이사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정말이네. 자네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김 이사의 눈에도 내가 보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15년을 함께 일한 나를, 한윤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신원 미상의 젖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다. 나야 윤이라고 당신들이 죽였잖아. 아니, 내가 죽였나? 기억이 뒤섞였다. 내가 미나를 죽였나? 미나가 나를 죽였나? 아니면 내가 미나가 되었나? 상태가 왜 이래 약했어? 최 실장이 혀를 찼다. 그는 내 젖은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다.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너 씻기는 하고 다니니 대자비. 5년 전 내가 미나에게 했던 말이다. 그리고 3주 전 내가 소정에게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목소리는 좀 들어봅시다. 생긴 건 저래도 노래는 할 줄 아나 보지. 최 실장이 콘솔로 돌아가 마이크를 켰다. 야, 거기 서서 노래 한번 해봐. 아무거나. 나는 본능적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이것은 저주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레슨의 굴레.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평가의 지옥.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래야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입을 벌렸다. 꾸르륵. 네이켓. 꾸륵. 스피커를 타고 나온 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익사체가 토해내는 물소리였다. 뭐야 이거 장난해. 최 실장이 신경질적으로 볼륨을 줄였다. 기본 발성도 안 되어 있잖아. 그리고 너. 그가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로 경멸에 찬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내가 5년 전에 내뱉었던 그 저주스러운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뱉어냈다. 왜 머리는 젖어가지고 와서 분위기 잡치게 해, 재수없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스튜디오의 습기가 되었다. 나는 벽에 핀 곰팡이가 되었고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가 되었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새로운 희생양이, 아니 새로운 가해자가 앉아있다. 나는 웃었다. 찢어진 입으로 검은 물을 흘리며 웃었다. 나의 한 흔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 남자를 미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당한 것처럼, 아니 미나가 당한 것처럼 밤마다 귓가에 물소리를 들려주고 악보를 젖게 만들고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내 눈과 최 실장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물속에서 말하듯 웅얼거렸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선생님, 물이 참 시원해요. 들어오실래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퍼벅, 퍽. 최 실장의 비명소리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검은 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축축한 노래가 다시 시작되었다.